지금 지갑 속에 2종 보통 면허증이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이 75세 이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멀쩡히 사용하던 면허가 취소되거나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7년 무사고 2종 오토면허 소지자 여러분, 시험 없이 1종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발표한 7월 교통법규 변경 사항 중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과 면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만을 골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 도로교통법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김민수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운전과 가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7월의 변화 중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종 보통 면허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면 일종 면허로 바꿔준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조건이나 최근 바뀐 디테일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일종 보통 면허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면허증에 적힌 숫자가 2에서 1로 바뀌는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운전 가능 범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종 보통 면허를 손에 쥐게 되면 승용차는 물론이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나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계형 운전자 분들이나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2종 보통 수동 면허, 그러니까 기어를 직접 변속하는 스틱 차량 면허를 가진 분들만이 이 혜택의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7년간 무사고 경력을 입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적성 검사만으로 일종 보통으로 갱신해 주었죠.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차들을 보면 스틱 차량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오토, 즉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확인해 보시면 2종 보통이라는 글자 옆에 조건이라는 항목으로 A라는 알파벳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변속기 한정 면허입니다. 예전 규정대로라면 이런 오토 면허 소지자는 아무리 7년, 아니 10년을 무사고로 운전했어도 일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주행 시험이나 기능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 운전대를 잡았지만 시험장에 다시 가서 긴장된 상태로 감독관 옆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써야 하고 비용도 발생하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드디어 빗장을 풀었습니다. 이제는 2종 오토 면허를 가진 분들도 7년 무사고 경력만 확인되면 별도의 시험 과정 없이 1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이 과정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면허증이 집으로 배송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7년 무사고라는 기준의 엄격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란 단순히 큰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험 처리를 했지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사고로 인정될까요? 네, 다행히도 경찰청 기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보험사 이력과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관이 출동해서 조서를 쓰고 기록이 남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7년을 카운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서 경찰서에 갔다가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무사고 경력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일명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그인 한 번이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년 무사고 혜택을 받아 일종으로 갱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면허증만 덜렁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증명사진 3매와 신체 검사 비용, 그리고 영수 필증 비용을 현금이나 카드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최근 2년 내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신체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가 연동되어 시력 검사 등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팁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과 관련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아니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롱 면허 소지자 분들입니다. 면허는 땄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일도 없었던 분들, 과연 이분들도 7년 무사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법규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운전 경력을 실제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기간만 지나면 무사고로 간주해주는 맹점 아닌 맹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강화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법이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제 이종 면허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주제야말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한 면허, 갱신과 적성 검사 문제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75세가 넘으셔도 여전히 정정하게 운전대를 잡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운전하셨기에 운전 실력만큼은 베테랑이시지만 신체적인 반응 속도나 인지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7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면허 갱신 주기입니다. 기존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되었던 적성 검사가 이제는 3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7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3년마다 자신의 운전 능력을 국가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통계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고령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주기만 짧아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적성 검사 기간에 맞춰 경찰서나 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력 검사 정도만 하고 서류를 내면 갱신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반드시 치매 선별 검사라고 불리는 인지 능력자가 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교통 안전교육 이 시간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면허증을 내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전 생각만 하고 무작정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가셔봤자 담당 경찰관에게 듣는 말은 딱 한마디일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다녀오셨나요? 교육이수증 가져오셨나요? 이 서류들이 없으면 창구에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혹은 추운 날씨에 지팡이 짚고 힘들게 찾아가셨는데 서류 한 장 없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그 막막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시는 곳,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서 인지선별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검사는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인 교통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야 인터넷 예약이 숨 쉬듯 쉬운 일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에게는 이 예약 과정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자 스트레스입니다.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들러서 면허증 안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서 대신 예약을 해드리거나 최소한 절차라도 미리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헛걸음을 막아드리는 효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인터넷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시다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전화 예약이라도 도와드리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장까지 이동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보통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가시기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절차 때문에 갱신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복잡한 과정이 귀찮아서 혹은 깜빡하고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금전적인 손실, 즉 지갑이 얇아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70세 미만일 때는 갱신 기간을 하루 이틀 놓쳐도 과태료가 2만 원 수준이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종 면허 기준으로도 과태료가 3만 원으로 뜁니다. 10,000원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종 면허는 적성 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완전히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무사고로 운전해 오신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행정적인 절차 하나를 놓쳐서 면허가 날아가면 다시 따야 합니다. 75세가 넘어서 그 까다로운 필기 시험과 기능 시험, 도로 주행을 다시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갱신 기간을 놓친다는 것은 평생 잡아온 운전대와 영원히 작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뿐만 아니라 70세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갱신 주기가 5년으로 유지되지만 갱신 기간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일반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령일수록 신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때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에 나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돈도 들고 까다롭게 굴 거면 차라리 운전을 안 하고 말지. 네, 사실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만류나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대를 놓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내 발이 되어 주었던 차를 없애고 면허증을 반납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상실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우울감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증을 반납하세요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혜택들이 쏠쏠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꽤 큰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카드 한 장 던져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현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지역 상품권으로 주기도 합니다.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얼마나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면허증을 서랍 속에 방치해 두는 것은 눈앞에 있는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시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경기도나 부산 같은 다른 지역들도 지역 화폐나 현금으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평생 운전하신 경력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운전을 안 하실 계획이라면 서랍 속에 면허증을 묵혀두는 것보다는 이 혜택을 챙기셔서 손주들 간식 값이라도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예전에는 이 절차가 참 번거로웠습니다. 면허증 반납은 경찰서에 가서 하고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서 따로 해야 했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관공서를 2군데나 들러야 하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고령 운전자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시는 곳,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에만 가시면 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문가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정말 실질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면허를 반납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주민센터에 가실 때 절대로 차를 운전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전 자격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갈 때는 합법적인 운전자였지만 돌아올 때 운전대를 잡으면 그 순간부터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납하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습관처럼 채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녀분의 차를 타고 이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아직 정정하다, 내 눈과 손발은 아직 청춘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면허 갱신을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뼛속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과태료 폭탄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사실 과태료 몇만 원 내는 것은 인생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면허 운전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경찰청에서 우편물이나 문자로 통지를 해주긴 하지만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해놨거나 스팸 문자인 줄 알고 넘겨버려서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면허가 취소된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십니다. 그러다 만약 아주 작은 접촉 사고라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보험회사는 여러분이 무면허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보험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차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까지 모든 비용을 여러분 생돈으로 물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의 실수로 단지 갱신 날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과태료 폭탄, 아니 인생 폭탄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 직후에 바로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내 면허증을 꺼내서 갱신 기간 날짜를 확인한다. 둘째, 내가 7년 무사고 대상자인지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한다. 셋째,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면허증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다. 이 간단한 확인 절차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 그리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7월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법전을 찾아보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혹은 노후를 즐기시느라 놓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대신 꼼꼼하게 챙겨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알고 보면 기회지만 모르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 생활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내 상황은 좀 특수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 취재를 해서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곧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지킴이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